상가나 사무실에서 보이는 식물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변에서 싱싱한 식물보다는 손상된 식물을 찾기가 쉽다. 단, 방금 사서 진열한 식물들은 정말 싱싱하다. 그래서 계엄용 화분들은 처음에 싱싱하다가 몇 달 후 기괴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식물 키우기의 목적은 식물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식물이 죽는 이유를 알면 식물 키우기가 수월해진다. 첫 번째는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경우이다. 화분 안에 흙이 젖어 있으면 뿌리가 썩어서 식물이 죽게 되는 것이다. 이 증상을 과습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모든 식물이 물주기 실패로 인한 과습으로 죽는다. 물을 줬을 때 일정 기간 후에 물이 말라야 식물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과습을 예방해야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물을 말려서 죽이는 경우이다. 식물을 구매하면 어느 정도 책임감이 들기 때문에 물을 말려서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물을 자주 줘야 하는 품종의 경우에는 물을 말려서 죽일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잎이 두꺼운 식물들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잎이 얇은 식물들은 물을 자주 줘야 한다. 단, 물을 자주 주지만 뿌리는 썩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판매자분들이 물을 좋아하는데 과습에 취약한 아이예요 라는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키워라 라는 뜻이다. 생활 패턴에 따라 식물 종류를 구매하고 잎의 두께로 식물의 관리 방법을 파악하면 물 주기가 쉽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면 좋다. 세 번째는 실내 환경으로 인해 죽는 경우이다. 처음 식물을 구매했을 때는 정말 싱싱했던 식물들이다. 물주기도 잘 했는데 식물의 형태가 처음 같지 않게 변하게 된다. 식물을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은 크게 빛과 물, 온도, 습도, 통풍, 양분이다. 대부분 실내에서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늘에서 잘 자라는 음지 식물을 구매하는 게 좋다. 빛이 많이 필요한 품종을 실내에서 키울 경우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그늘에서 사는 관엽식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식물들은 높은 습도를 요구한다. 낮은 습도의 식물을 장기간 놔두면 식물은 잎끝이 타고 노화된다. 농원 전문가가 하우스에서 키운 식물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므로 싱싱한 식물이며 그 식물이 집에 와서 죽지 않더라도 처음과는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죽는 식물은 뭔가 물 주는 것에 문제가 생겨 과습이나 마름으로 죽었거나 빛, 습도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식물은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식물을 선택할 때는 오랫동안 싱싱한 키우기 쉬운 식물을 선택하는 게 좋다. 또한 노화가 되더라도 재생이 가능한 그런 식물이 좋다. 또한 한국에서는 겨울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추위와 습도에 너무 민감한 식물은 키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 참고로 여름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식물이 잘 자라고 겨울은 온도와 습도가 낮아서 식물이 잘 죽고 휴면 상태가 된다. 과습 증상. 식물의 뿌리는 물 흡수뿐 아니라 호흡을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흙이 계속 젖으면 익사를 하고 썩게 된다. 과습 증상만 없애면 식물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과습 없애는 방법은 물이 잘 마르게 하면 된다. 1. 창가 쪽에 위치시킨다. 광합성으로 물 사용을 늘리고 햇빛 온도로 인한 증발률을 높인다. 2. 토분을 이용한다. 토분은 흙으로 만든 화분이며 공기가 통하므로 뿌리가 썩음을 예방할 수 있다. 3. 크기를 조절한다. 화분이 클수록 많은 흙이 들어가게 되고 많은 흙이 적게 된다. 화분이 지나치게 크면 많이 들어가 있는 흙이 안 말라서 뿌리가 썩게 된다. 4. 흙 배합을 조절한다. 분갈이 흙에 굵은 모래나 펄라이트라는 부재료를 첨가해서 흙의 통기성을 높여준다. 5. 습도에 신경 쓴다.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화분 흙이 마르질 않는다. 비가 오는 날은 유난히 습도가 높으니 가능한 물을 주지 않는다. 하루 이틀은 크게 상관없지만 흙이 젖은 상태에서 장마철처럼 높은 습도가 지속된다면 대부분 과습으로 죽는다. 6. 통풍,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바람을 이용한다. 필수적인 경우는 아니나 서큘레이터를 틀어주면 도움이 된다. 나의 경우에는 선풍기를 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름철에만 틀어주고 있다. 과습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잎이 노랗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분갈이 후에 맞지 않은 환경에 처해서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식물은 과습으로 죽는다. 그러니 식물을 과습으로 죽이지 않으려면 토분을 사용하고
창가 쪽에 위치시키며 흙에 굵은 모래나 펄라이트를 30% 정도 섞으면 좋다. 키우기 쉬운 식물을 선택하면 오래 키워도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다. 키우기 쉬운 식물을 추천받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식물들은 다 키우기 쉽다. 또한 방금 산 것은 다 키우기 쉽다. 화분 환경과 실내 위치, 환경에 따라서 식물의 적응이 달라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덩굴 식물에는 스킨답서스가 그늘에서 잘 자라고 키우기 쉬운 종류이다. 식물 관리가 어렵고 항상 식물을 죽인다면 수경 재배를 하면 된다. 수경 재배는 식물의 뿌리를 깨끗이 씻고 물이 든 용기에 담아서 기르는 것이다. 잘못된 흙 환경에 심는 것보다 수경 재배가 더 낫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면 그 다음 비료 사용이나 분갈이를 공부하는 게 좋다. 비료는 치료제가 아니며 싱싱한 식물에게 성장기에 사용해야 한다. 식물에게 필요한 양분은 총 17가지이며 3대 영양소는 질소, 인, 가리, 5대 영양소는 마그네슘과 칼슘이다. 액체 비료와 고체 비료, 화학 비료와 유기질 비료로 나뉜다. 잘못된 비료 사용은 식물을 몰살시킬 수 있다. 분갈이는 화분을 바꾸는 일이며 식물의 뿌리가 자랐을 경우 흙의 양분이 떨어졌을 경우에 시행한다. 1년, 2년 주기로 새로운 흙을 사서 교체해야 한다. 분갈이가 귀찮으면 행잉식물을 구매하면 된다. 그리고 질병과 벌레라는 변수가 있다. 식물의 선택 폭이 넓은데 고르고 골라서 구매하는 이유는 유독 벌레를 발생시키는 식물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뿌리파리라는 작은 날파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식물을 10종 이상 키울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처치법은 농약이나 천연살충제를 만들면 된다. 여기까지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을 자주 주지 않는다면 식물을 잘 죽이지 않을 것이다.